안녕하세요. 쫌쫌보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영상 함께 보아요. 이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마지막 회만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도 재미있었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한신 버릴 화면도 버릴 대사도 없이 꽉 채운 시간을 선사하고 있어서 금토가 너무도 기다려졌는데 마지막 회만 앞두고 있다고 하니 아쉬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우가 그만 고통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오늘 영상은 13명의 무천시 사람들의 악행을 돌아보며 법적 형량을 계산해 볼까 싶습니다. 가장 죄가 가벼운 이재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희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부분은 심동민이 정금이를 육교 난간에서 밀어 떨어뜨리게 한 죄를 자백하여 구속 상태일 때 형구탁을 협박하여 심동민이 풀려나게 한 잘못이 법적으로 가면 협박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초범인 것을 감안하여 최종 500만원 선고하겠습니다. 건호에 의해 보영이가 살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려고 했으나 위력에 의해 신고하지 못한 점, 그럼에도 중대한 범죄를 불신고한 죄에 해당되는데 적극적으로 신고하려던 점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겠으나 망자가 되었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리하겠습니다. 현수호는 박다은 시신을 은닉한 범죄로 사체은닉죄에 해당됩니다. 사체은닉죄는 형법 제16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나 수호의 경우 정신질환이 심각한 점을 참작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구분되어 법적 책임은 면하고 대신 법적으로 정신병원 입원을 명령하겠습니다. 양홍수는 박보영의 시체를 유기하고 신추호가 박보영을 살해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죄, 그리고 시체 은닉을 직접 도운 자로 형량 5년을 선고하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괘씸죄가 있지만 형벌에 더할 수 없으니 영원히 왕따나 당하며 외롭게 살아가길 기원해봅니다. 박형식은 박다은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만 16세 이상에다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박다은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몽키 스패너의 지문을 닦은 후 정은의 집에 가져다 놓음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상담자를 상대로 그루밍하는 등 의료인 성범죄 관련 법적 처벌에 따라 강제추행 범죄가 가중되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자격 박탈, 그리고 살인에 따른 징역 7년을 선고하겠습니다. 심동민은 무고한 정금이를 육교에서 밀어 상해한 혐의와 신추호를 엽총으로 쏘아 죽인 혐의, 그리고 아내와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살인죄 5년, 정금이 중상해죄 3년, 아내 상해죄 2년, 아동학대 중상해죄 3년, 합의 13년을 선고하여야 하나 죽은 딸과 아내에게 깊이 사죄하고 정금이와 가해자로 오해했던 정우에게 사과한 점, 또한 딸이 살해당한 상실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겠습니다. 신민수는 망자 박보영을 폭행하고 박보영의 시신이 유기되도록 부모님에게 부탁한 교사범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단 폭행을 행사하였으므로 특수강간죄 징역 5년, 사체은닉 교사한 혐의로 7년, 합의 징역 10년 선고하겠습니다. 신추호는 박보영 시신을 유기한 것뿐 아니라 직접 살인을 한 당사자로 죽을 때까지 죄를 반성하지 않았고 형구탁 서장을 협박하여 자신의 아들을 찾아내라고 한 죄, 그리고 끝끝내 심동민에게 정우를 죽이라고 살인교사한 혐의까지 합치면 살인죄 10년, 사체은닉 5년, 협박 3년, 합 징역 18년을 선고하겠으나 망자가 되었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리하겠습니다. 양병무는 신민수와 동일하게 특수강간죄로 5년 이상, 사체은닉 교사한 혐의로 7년 이하. 그렇지만 병무는 신민수와 다르게 경찰 신분인 점, 그리고 경찰 신분으로 노상처를 상해 또는 살인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박보영의 사망을 알고도 범죄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강간죄 5년, 사체은닉 교사 7년, 살인미수죄로 5년, 범죄 불신고죄 10년, 자격정지. 특히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까지 참작하여 자격정지 10년, 징역 15년 선고하겠습니다.
김희도는 특별히 멍청함을 죄로 물을 수 있다며 문해에 대한 형벌을 주고 싶으나 그 부분은 형법이 정하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김희도의 법적 잘못을 따져보겠습니다. 김희도는 사건 목격자 진술을 뭉개버리고 수사에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박다운 할머니가 살인자 목소리가 분명 남자 어른이라고 진술한 건 역시 무시해버렸고 결정적으로 정우의 신발에 혈흔을 일부러 묻혀 증거를 둔갑시켰으므로 직무상 죄가 경하다 할 수 없는데요. 마지막까지 감찰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신양명을 위해 형구탁이 종용하는 대로 경비업체로 입사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정상 참작하겠습니다. 이에 증거은닉 및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모두 각각 5년씩 그리고 증거 조작으로 10년 합의 징역 20년 선고하겠습니다. 19살의 어린 정우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망친 죄로 그 죄가 가볍다 하기에 너무나 무능하고 무지한 경찰이기에 이런 자는 절대로 공직에 임할 수 없게 자격정지 30년도 함께 선고하겠습니다. 최나겸은 직접 살해하지 않았지만 두 건의 살해 현장을 훼손하였고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특수약물로 취하게 하였으므로 특수상해죄로 3년 그리고 특수약물 소지한 혐의로 마약류 불법 사용 및 소지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설을 직접 살인할 목적을 가졌으나 미수에 그친 점 5년, 정우의 죄가 아닌 것을 알고도 정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10년이나 형벌을 받게 한 무고죄 10년 이하, 그리고 범죄 불신고죄 10년 이하. 인기 배우로서 공익적 활동을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죄가 중대하고 또한 공익적 위치에 있는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가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징역 20년 선고하겠습니다. 예영실은 남편의 살인을 알고도 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범죄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형구탁에게 주었으므로 직권남용죄 5년, 또한 김희도 역시 이에 승진하였으므로 제3자 뇌물 제공죄 5년, 남편 박형식을 살해할 목적이었으나 미수에 그친 점 5년, 노상자 형사가 박다운 관련 사건 수사 때 박다운 친구를 납치한 혐의 등을 합산하여 징역 20년 선고하겠습니다. 최나경과 예영씨를 한 감방에 20년 가두어 두면 좋겠네요. 형구탁은 박보영 시신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교사범으로 7년, 박보영과 박다운 시신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점 직무유기 1년, 예영실에게 대가를 제공받고 수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징역 2년, 정우를 살해할 목적으로 방화하였으므로 살인미수 10년, 경찰서장으로서 범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 등 모든 죄질을 감안하여 징역 20년 선고하겠습니다. 형법을 참고하여 제 주관적 판단으로 계산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산한 형량들을 댓글로 남겨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